당신이 구단주라면. 최근에 이제 EPL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한 10게임, 한 10주 정도 남았는데, 사이사이에 챔스나 뭐 다른 컵 대회 같은 게 끼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고, 지금 또 갑자기 또 뭐 일본 그 뭐지 도쿄올림픽 한다고 또 무슨 성화봉송 한다고 또 난리네요. 그죠?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아마 대부분 불참할 걸로, 뭐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죠. 그래야 쟤네가 금메달 딸 테니까. 그죠? 아마 그걸 일부러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 뭐 자기들도 올림픽 역사의 기록을 한번 남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름 있는 선수들은 다 불참을 할 테니까. 그죠? 뭐 어쨌든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EPL, 그러면 이제 EPL이 끝나면 곧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릴 텐데, 당신이라면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이 선수들이 맨유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맨유하고 링크가 이렇게 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선수들이에요. 맨유에서 있었으면 하는, 맨유의 공격수로 왔으면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죠? 맨유가 공격수가 좀 경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죠. 지금 너무 어려요. 그죠? 물론 잘해주고 있긴 한데 선수들이 너무 어려요. 그죠? 경험이 너무 없죠. 근데 옛날에도 레시포드 선수 뭐 급식이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뛰었지만, 그럴 때는 이제 베테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시앙도 원래 작년보다 좀 부진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기복이 있어요. 그죠? 특히 EPL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스킬을 하나 습득을 하면 그게 한동안 먹히다가 이렇게 분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수비한테 막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마르시앙이 한 6개월 정도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분석되고 하니까 아마 수비들한테 집중 마커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야구로 치면 투구 폼이 읽힌 거죠. 이제 요쯤에 차겠네. 그러니까 축구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디쯤에선가 차는 거죠. 여기쯤에서 차겠네. 그러면 거기쯤에서 대부분 찬다고요.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찼을 때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포인트를 정해놓고 공을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분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슈팅을 하려고 드리블 툭툭 치고 슈팅 이러면 수비가 이미 아는 거죠. 요즘 워낙 비디오 분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걸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걸 이렇게 한 시즌 쓰려고 짜놨는데 그게 이제 간파가 돼버리면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가 오면 좋을까? 그래서 공격수 중에 지금 맨유에 꼭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세 사람, 지금 오늘 저 클래스가 있는 사람, 3명을 뽑아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맨유가 아시아계 선수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아시아계 선수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박지성하고 그 다음 일본 사람이었나? 그 사람 이후로는 일본 선수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지 않나? 그죠? 손흥민 선수 포지션은 많거든요. 마르시앙도 있고, 레시포드도 있고, 손흥민 쪽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스트라이커죠. 지금 제임스도 있고, 뭐 그린우드도 있고, 그쪽 포지션 물론 그린우드는 센터포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쪽도 보니까요. 그죠? 포지션을 이렇게 자꾸 바꾸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바꾸더군요. 고정을 안 시키고. 근데 한국도 옛날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아저씨가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선수가 워낙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그죠? 한 포지션만 오는 선수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감독이 원하는 어떤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 세 선수가 선수 중에 한 명이 영입이 되면 상당히 큰 전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 3명을 꼽아봤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손흥민 선수하고 홀랜드 선수하고 몸값을 합치면 지금 케인 선수 이적료가 나와요. 조금 더 비싸죠. 지금 2,500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홀랜드 선수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대충 합치면 케인 선수 몸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데려올 수 있다면,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선수를 픽업을 해올 수 있다면 손흥민 선수하고 홀란드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이냐, 아니면 케인을 데리고 올 것이냐. 케인을 데리고 오고 수비수 한 명을 또 데리고 올 것이냐, 아니면 손흥민하고 아니면 홀랜드하고 수비 한 명을, 센터백 한 명을 데리고 올 것이냐. 그죠? 라울인가 하는 그 레알 마드리드 그 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 그 친구 과연 올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 왜냐면 지금 구단들이 돈이 없거든요. 구단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중 수익이 0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요. 이대로 가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가 파산한다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파산하고 레알도 위험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스페인 쪽 아무래도 영국 쪽이 돈이 많거든요. 영국 쪽이 옛날부터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영국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스페인 쪽보다는 영국이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구단들이 봤어. 특히 맨유 같은 경우, 제가 또 맨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유는 그나마 돈이 있어요. 그죠? 그나마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그나마 맨유는 돈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몇천억 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구단이니까. 맨유는 관중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다른 중개권료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다른 수익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광고도 있고 아디다스 스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단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죠. 레알도 얼마 전에 어디하고 스폰서십 유니폼인가? 뭐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힘들죠. 왜냐면 관중 수익이 제로니까. 그죠? 관중 수익이 1년에 한 1조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챔스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더 많이 들어오고. 그죠? 근데 그 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거의 2시즌 날린 거죠. 그죠? 작년 말부터, 작년 한 2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시즌 반 정도를 관중 없이 그냥 날려버린 거죠. 그죠? 수익이 지금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날라갔다고 보는데 타격이 크죠? 지금 뭐 레알 같은 경우는 주급을 못 준다고 주급을 삭감하든지 못 준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죠? 특히 토트넘 선수 2명인 이유는 토트넘이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죠. 하필이면 새 구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또 돈을 줘야 되죠. 그게 또 1조 원이 넘게 드는 축구장인데 거기에 또 돈, 은행 뭐 대출 받았다 그러죠. 거기에 또 돈 갚아야 되죠.
정부에서 뭐 연장을 좀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정부에서 뭐 그렇다고 그 돈을 안 갚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트넘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선수를 파는 것밖에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음 시즌에 팔 거다. 그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재계약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게. 재계약 이야기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케인 선수도 지금 만약에 유로파나 챔스권에 못 들어가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홀랜드 선수도 지금 도르트문트가 5등인데 내년에 챔스 못 나가면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맨유는 어쨌든 지금, 맨유도 지금 박빙이라 한 게임 두 게임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내년에 챔스, 어쨌든 챔스를 가가지고 계속 경험을 쌓는 게 아직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요. 그죠?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경험을 쌓고 이러려면, 될 수 있으면 자꾸 챔스에 나가보는 게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 성적도 굉장히 우승도 물론 우승하면 좋지만 리그 상위권 4등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꾸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죠? 다른 다른 유형의 다른 나라의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보고 경험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 경험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저번 게임에 있는 햄스트링 걸려가지고, 햄스트링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서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교체 아웃이 됐어요. 그죠? 큰 부상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걸로 봤을 때 큰 부상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 막 스프린트 하다가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조깅 하듯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땡겨서 바로 누웠죠. 그 다음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 뭐 잘 이겨내겠죠. 그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절정의 기량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사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예요. 그죠? 케인 선수도 그때 토트넘 챔스 나갔을 때 그때 햄스트링 부상 당해가지고 한동안 못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그걸 치료를 못하고 또 뛰고 하니까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죠? 지금 케인 선수가 예전보다 스프린트가 안 나오는 게 햄스트링 때문이겠죠. 그죠? 아프니까. 뛰면 아프니까. 햄스트링 찢어진 게 이제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겠죠. 손흥민 선수도 다 이렇게 아프면 바로 들어 넣어요. 그죠? 물론 게임은 그날 또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만 축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행히 이렇게 국가대표 다음 주는 한 주 쉬더라고요. 국가대표 그거라서 한 주 쉬더라고요. EPL은 거의 차출 거부했던데 월드컵 예선이 있다고 한 주 쉬더라고요. 그죠? 전부 힘들어가지고 다 죽으려고, EPL 선수들은 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너무 게임이 많고 빡시니까 게임을 어떻게 3일에 한 게임 때 사람 죽일 일 있나, 이 사람들이. 그죠? 너무 빡시게 게임을 짜는 게 아닌가. 그죠? 선수들이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혹사시키다 보니까 선수 생명도 짧아지잖아요. 그죠? 또 홀란드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솔사르 감독이 데리러 갔었죠. 직접 비행기 타고. 근데 뭐 도르트문트가 먼저 이렇게 했다고. 도르트문트가 먼저 공을 들였다고 해서 도르트문트로 갔었죠. 그냥 500 그 홀란드 선수의 에이전시가 지금 포고 봐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라비올레인가 하는 그 사람 에이전시죠. 그래서
과연 지금 맨유하고 라비올렌가 가시하고 상황이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홀란드 선수를 쓸까? 과연 홀란드를 버리고 올까? 축구는 팀워크도 중요하니까, 그죠? 어서 또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죠? 근데 홀란드는 솔사르 감독이 어디지? 거기 어디서 축구 감독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뭐 데뷔를 시켰던 그 감독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둘이 뭐 친하고 그러진 않나 봐요, 그죠? 보통 저렇게 옛날에 미르누 감독은 질라탄 오라 하니까 바로 왔었는데, 그죠? 그렇게 친하진 않나 봐요, 홀란드가. 그렇게 뭐 애제자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죠? 제가 구당주라면 에이전시와의 관계, 뭐 여러가지 생각, 기록, 확실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전력 보강이 얼만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하다 보면 왜 그 총을 들잖아요. 기관총을 들 것인가, 저격총을 들 것인가, 권총을 들 것인가, 수류탄을 던질 것인가,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케인을 데리고 올 것인가, 손흥민을 데리고 왔을 때, 홀란드를 데리고 왔을 때 구단이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 말이죠. 전력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데리고 왔는데 들어 누워버리면 어떡하냐, 응? 그지? 부상으로 들어 누워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 만약에 부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홀란드가 제일 좋죠. 근데 홀란드는 그때 오스트리아 리그에 있을 때 뛸 때 홀란드 선수가 빠지면 팀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 친구는 또 도르트문트 갔는데 도르트문트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골을 잘 넣고 해가지고 도르트문트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또 5등이에요, 그죠? 좀 그래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왜 그렇게 골을 잘 넣고 실력 있는 선수인데 팀 성적은 왜 5등이지? 뭐 이런 생각, 의문점? 그런 게 약간 들죠, 그죠? 그 손흥민 선수나 케인도 마찬가지고, 괜히 들어왔다가 괜히 데리고 왔다가 또 그거 하는 게 아닌가. 또 얼마 못 쓰고 또 아파가지고 또 산체스 골이 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어린 선수가 멀리 본다면 어린 선수가 낫고, 내년에 바로 성적을 좀 올리고 챔스도 가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케인이나 손흥민이 낫죠, 그죠? 근데 너무 비싸요, 그죠? 케인이 한 2,500억 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죠, 그죠?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케인이 뭐 그만큼 에이스니까, 케인이 LA 다저스로 치면 커쇼급 되잖아요, 그죠? 커쇼급 되니까 그래도 2,500억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정료가, 그죠? 한번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 근데 저는 확실하게 전력 보강을 한다면 케인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케인이겠죠. 포그바를 보내볼 수도 있으니까. 포그바가 지금 계속 부상 상태 게임을 못 뛰고 있으니까, 정 포그바가 저렇게 나온다면, 그죠? 포그바도 잘할 땐 잘하는데 그래도 너무 지금 장기 부상이라 뭐 아무튼 포그바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레알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케인을 맨유로 보내서 국가대표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내년에 만약에 케인하고 그 친구 뭐죠? 그 친구 뭐더라? 그 미드필더, 그 포그바하고 비슷한 포지션 있는 다른 팀, 웨스트햄이었나? 웨스트햄에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죠? 그 친구하고 둘이 들어온다면 센터백은 들어오면 내년에도 지출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근데 영국은 세율이 세잖아요, 그죠? 영국은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굳이 선수, 뭐 여러분들이 맨유 보면 왜 저 돈을 저렇게 바보같이 많이 쓰냐,
왜 저렇게 바보같이 많이 쓰나, 왜 저렇게 비싸게 선수를 다른 팀에 2배로 데리고 오나, 그게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바보 아니냐, 호구 아니냐, 맹구짓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되게 많던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맨유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구단에서 수익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토트넘이나, 밑에 구단들이 잘 키워놓은 선수를 맨유로 데리고 오면서 돈을 주면, 그 구단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레스터 시티 같은 데서 맥과이어 데리고 오면서 1,500억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스터 시티가 그 구단이 재정적으로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단들이 좀 더 좋은 환경, 그죠?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고 해서 다 맨유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선수 영입을 하면서 선수 영입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말과 좀 이상한 사업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죠. 왜 그 스포츠카를 많이 산다든지 부동산을 쓸데없이 막 쓰지도 않는 부동산을 막 사들인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보면,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비행기를 뭐 가끔씩 타면서 비행기를 막 몇백억짜리 자가용 비행기를 산다든지, 그죠? 뭐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가 세율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에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든지 안 쓰든지 정부로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바에 정부로 세금을 그냥 현찰로 낼 바에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선수가 물건은 아니지만 선수의 어떤 그 영입 자금을 줌으로 해서 그 선수를 판 구단이 이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좀 더 재밌는 그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에 있는 선수를 사와서 더 키운다든지 뭐 구단을 보수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그 경비도 좀 재정적으로 좋아진다든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 EPL 구단들이 줄도산이 안 당하죠. 지금 EPL 구단들 뭐 1부 리그는 좀 버티지만 2부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줄도산 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군요.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구단들도 그 유튜브도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경비 얼마, 뭐 얼마, 대출 얼마, 수익 얼마 이래가지고 그러면 적자해서 파산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유같이 돈을 많이 버는 구단이 밑에 하위 구단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구단에 이렇게 몸값을 좀 많이 해가지고 주고 그 구단은 이제 그걸로 재정 확충을 하고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구단주 입장에서 보면 맨유가 빚이 엄청 많은데 그런 행동을 하면 모르겠지만 맨유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맨유가 EPL 전체 구단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죠?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레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축구계 전체가 다 돈이 이렇게 도는 거죠. 구단끼리 돈이 도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도 데리고 오면서 그래서 축구계가 안 망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축구 어떤 판도가 어느 정도 유지 관리가 되면서 흥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근데 맨유 구단주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 나겠죠. 그죠?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나. 맨유는 좀
저 정도는 아닌데 싶은데 애들도 좀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약간 유망주들을 거의 많이 데리고 오죠, 그죠? 요번에 또 몇 명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유망주들 힘들게 데리고 와가지고 적응 못해서 또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지금 2군만 해도 1군으로 지금 1군 스쿼드가 꽉 찼잖아요, 그죠? 1군 스쿼드가 꽉 차가지고 데뷔도 못하고 또 임대 가고, 그죠? 데뷔도 못하고 임대 가고 지금 임대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느 정도 선수단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또 방출이라 그러게, 일본은 또 돌아간 친구도 있긴 해요, 그죠? 자기 뭐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기도 하고, 다른 구단으로 임대 간 친구도 있기도 하고, 그죠? 프로는 냉정하니까, 프로는 냉정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뭔가 감독이 생각했던 거를 못 해내면 이렇게 방출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선수도 되게 많죠. 근데 뭐 급하면 또 써야 되니까. 그 센터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덜한데, 맨유가 과거에 센터백들이 줄부상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줄부상을 당할 때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수비수들은 좀 많죠. 수비수들은 보니까 3명 정도 있더라고. 수비수들 그 키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미 성장되어 있는 선수도 있고. 어쨌든 수비진은 맥과이어 와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라인을 올린 건지 내린 건지, 보통 보면 라인을, 요 근래에 보면 데이아가 안 보이니까 라인을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골키퍼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라인을 올리지를 못하니까 득점이 안 나죠. 겨우 이기죠, 그죠? 그 라인을 못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코너킥이나 세트피스나 뭐 이런 걸 적극 활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맨유가 코너킥이나 즉 세트피스 점수를 많이 못 내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홀란드 선수는 제 개인적으로 맨유 미래를 봤을 때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요. 뭐 많은 팀들이 홀란드 선수를 노리고 있지만 저렇게 중앙에 이렇게 지금 그 PSG에 있던 친구, 그 친구 카바니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죠. 홀란드 같은 선수들이 카바니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케인이 오면 카바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맨유의 그 센터포워드는 수비들한테 두드러 맞기로 유명하죠, 그죠? 3명이 이렇게 뺑 둘러싸고 두드러 패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데미지가 큰가 봐요. 되게 세게 걷어 차더라고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있는 데를 스파이크 같은 데로 머리 찍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죠? 케인은 어느 정도 만약에 맨유 온다면 각오는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홀란드 선수가 독일에서 뛰는 것 같은 스타일이 EPL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죠. EPL은 몸싸움이 워낙 심하니까 선수가 저렇게 뛰어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죠? 혼자서 저렇게 돌아다니도록.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글쎄,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이 2명을 데리고 오는 게 나을까? 아니면 케인 1명을 데리고 오는 게 나을까? 옛날에 케인이 오면 근데 이 2명은 지금 카반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구단주라면 저는 확실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어떤지? 확실한 케인을 데리고 오는 게, 그죠? 확실한 케인을 데리고 오는 게 성적에 훨씬 더 보탬이 상식적으로 스탯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케인을 데리고 오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홀랜드는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맨시티 출신이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손흥민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손흥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제 의문점은 과연 토트넘이 케인을 풀어줄까? 그죠? 지금 케인 같은 선수급의 선수를 데려오기는 게 상당히 큰데, 액수가 상당할 텐데, 그죠? 저런 선수 한 명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볼까?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케인의 역할을 시킬까? 그러면 구단 성적이 확 떨어질 텐데, 지금은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죠, 그죠? 어떻게든 하면 좀 비벼볼만 하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그죠? 아무튼, 당신이 구단주라면, 과연 이 두 명을 영입할 것인가? 케인 한 명을 영입할 것인가? 그죠? 당신이 구단주라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름 이적 시장이 지났을 때, 과연 누가 세 명 다 영입, 이 두 명 중에 요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영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